모슬이는 생전에 홍만대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유독 왼쪽에만 서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내자마자 눈에 불을 켜고 엘리베이터를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정면 손잡이에 숨겨져 있는 비밀 버튼을 발견하면서 가장 먼저 패닉룸에 도착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자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회심의 미소를 짓는 모슬이. 그래 이거지.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패닉룸에 도착하고 조금씩 문이 열리는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돈다발들이 모슬이를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난생 처음 맞아보는 돈벼락에 선홍빛 잇몸을 드러내면서 환하게 웃는 모슬이었는데요. 멍청한 노인네 같으니라고. 어차피 내가 찾아낼 건데 뭘 그렇게 비밀이라고 꽁꽁 숨긴 거야. 돈다발에 파묻혀서 잠시나마 희열을 즐긴 모슬이는 곧바로 9천억을 옮길 창고를 섭외하고 안전하게 돈을 운반합니다. 성공적으로 운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화려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모슬이는 꿈에 완전히 부풀어 있었어요. 운반을 마친 9천억뿐만 아니라 홍만대가 죽기 전에 자신의 이름을 유언장에 적어넣는 걸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적어넣었던 퀸즈그룹 지분 3%까지 합치면 자그마치 1조가 넘어가는 재산을 손에 넣은 것이니까요. 30년 전에 친구 모슬이를 죽이고 처음 홍만대에 첩이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로 떼부자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막상 1조를 넘게 소유한 자산가가 되고 나니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자기 자신이 갑자기 대견스럽게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날이 저물고 다음 날이 되자 홍만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슬이는 이미 9천억의 비자금과 퀸즈그룹 주식 3%가 있었기 때문에 홍만대가 죽든 말든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적당한 시점에 죽어주니 홍만대에게 고마워하고 있었죠. 하지만 비자금의 행방을 모르고 있던 윤은성은 홍만대의 죽음이 당연히 반갑지 않았습니다. 의결권 대리권한이 모슬이에게 있었던 덕분에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인데 홍만대의 죽음으로 21%의 지분이 유언장에 따라 집행된다면 홍해인의 가족이 다시 우세해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만대가 죽기 전에 비자금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건데 결국 실패해버렸고 LP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피를 교체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해진 건데요. 결국 윤은성은 홍만대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걷어차면서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비자금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거나 죽든가. 도움이 안 되는 노인네구만.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모슬이가 윤은성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비자금 때문에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비자금 내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놨다. 그게 정말이세요. 뿐만 아니라 저 노인네가 죽기 전에 나한테 지분 3%를 주겠다고 유언장에 적어넣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권을 빼앗기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윤은성은 그제서야 살았다는 생각에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요. 하지만 윤은성과 모슬이가 되찾은 여유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변호사가 윤은성에게 홍만대 회장의 사망으로 인해 비자금 명의자인 모슬이가 법적인 처벌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제서야 알려줬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이 비자금은 회계장부에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불법 자금이잖아요. 홍만대가 죽었으니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명의자인 모슬이의 경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칫하다 모슬이가 모든 혐의를 뒤집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살아있는 명의자인 모슬이의 아들 윤은성도 비자금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그게 사실이에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홍 회장이 사망하면서 모든 책임과 권한이 모슬이 여사님께 넘어가 버려서요. 아무래도 비자금 사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아니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합니까? 비자금이 모 여사님 명의라는 걸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열이 바짝 오른 상태로 모슬이에게 전화를 거는 윤은성. 비자금 그냥 혜인이한테 돌려주세요.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비자금을 누구한테 주라고? 너 미쳤어? 그거 잘못 먹다 체하면 감방에서 최소 5년은 썩어야 한다고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모슬이는 비자금이 자신의 명의로 바뀌었다는 건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홍만대의 죽음으로 중간에 명의를 받은 자신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까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은성도 모르고 있었는데 모슬이가 아는 건 더더욱 어려웠죠. 그러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던져버리고 엄청나게 분노하는 모슬이. 망할 노인네, 끝까지 날 엿먹이는구나. 하지만 비자금을 토해내야 한다고 하여 좌절할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홍만대가 유언장에 적어놓은 바에 따르면 모슬이에게 무려 3%의 퀸즈그룹 주식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만 있다면 굳이 비자금이 없어도 경영권은 사수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홍범준이 가진 퀸즈그룹 주식이 5.3%, 홍혜인이 3%, 홍수철이 2.2%,
홍범자가 2.1%, 김선아가 1.1%, 도합 13.7%이고 모슬이에게 가게 될 3%를 제외하고 나머지 홍만대의 지분 18%를 포함하면 홍해인의 가족이 보유하게 될 퀸즈그룹 지분은 총 31.7%입니다. 지금 윤은성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31%인데 여기에 모슬이에게 3%의 지분이 들어온다면 총 34%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한 상황이죠. 걱정 마라. 유언장만 집행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34%잖니? 그거 확실한 거예요. 내가 그 노인네 옆에 있으면서 멍청하게 시간만 보낸 줄 아니?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지. 모슬이의 이야기를 듣자 또다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윤은성. 모슬이는 9천억을 토해내야 한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지만 그나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니 눈물을 머금고 홍해인네 가족에게 9천억을 돌려주기로 하는데요. 비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되긴 했지만 홍해인네 가족의 경우 직접적으로 비자금 조성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홍만대로부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속세만 제대로 납부한다면 합법적으로 자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30억이 초과하는 비자금의 경우 이런저런 세율이 곱해져서 60%에 가까운 상속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홍해인네 가족에게 떨어지는 돈은 대략 5,400억이 증발된 3,600억 정도였죠. 결국 전화 주셨네요. 토해내실 거라 예상했습니다. 백현우, 너무 여유 부리지는 마. 이깟 비자금 좀 토해낸다고 경영권이 너희 쪽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9천억의 비자금은 무사히 홍해인네 가족에게 되돌아가게 되고 모슬이는 전화기를 집어 던지면서 또다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백현우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억지로 연기를 했지만 9천억을 손에 넣었다가 다시 뺏기는 기분이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더러운 기분이었거든요. 유언장 집행에 의해 받게 될 3%의 주식을 생각하면서 가까스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잠을 청하는 모슬이인데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유언장 집행 날짜가 벌써 지난 것 같은데 모슬이의 핸드폰은 도무지 울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필이나 유언에 따른 유언장이 아니라 공증을 받은 유언장의 경우 법원의 검인 청구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이 가능할 텐데 장례식이 끝난 지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이 증여됐다는 소식은커녕 스팸 문자만 핸드폰에 쌓이고 있었거든요. 결국 기다리다 못한 모슬이는 홍해인의 가족에게 전화하기는 그렇고 외부인에 가까운 백현우에게 또다시 전화합니다. 도대체 유언장 집행은 언제 하는 거야? 이제 슬슬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미 유언장 집행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사님께서 그게 왜 궁금하신 거죠? 왜 궁금하냐니 나도 유언장에 적힌 대로 지분 3%를 증여받아야 한다고? 그런데 뭐? 집행이 끝났다고?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홍만대 전 회장님이 남기신 유언장에는 그 어디에도 모슬이라는 이름은 없었거든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그렇습니다. 생전에 홍만대가 처음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모슬이가 목격했던 것처럼 모슬이에게도 3%의 지분을 증여한다고 적었지만 홍해인이 전달한 녹음펜을 이용하여 모슬이에게 가게 될 3% 부분을 다시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윤은성의 안일한 행동 때문에 홍해인이 홍만대를 만나게 됐고 모슬이가 받게 될 3%의 지분이 그 순간 증발돼버린 것이죠. 말이 3%지 돈으로 따지면 수천억에 가까운 돈이었기 때문에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모슬이는 당연히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퀸즈타운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죠. 하지만 백현우가 모슬이에게 이유 없이 장난을 칠 만큼 그렇게 실없는 사람은 아니었고 유언장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버립니다. 홍만대가 죽기 직전에 모슬이의 뒤통수를 야무지게 날린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